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다의 마약이 밀반입되던 걸 우리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잡지 않았다면 이 대한민국의 이 마약이 다 풀릴 뻔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입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코카인인지 알고 왔지?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빠른 관리소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약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800억 원 상당의 코카인 총 60kg을 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카인을 캐나다 범죄 조직원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밀반입,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최초의 사건일 뿐 아니라 압수한 코카인의 양은 그동안 국내에서 유통, 보관하다 검거된 사건 중에서는 최대의 규모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은 해외에 있는 마약 범죄 조직원이 직접 역대 최대량의 마약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려 했다는 것과 국내 강원도에 이 코카인을 가공하는 공장까지 세워뒀다, 거점까지 만들어뒀다는 데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컨테이너 운반용 선박을 통해 액체 코카인 60kg을 국내에 반입하려 했던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 경찰이 붙잡았어요. 이 분량은 2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분량이고요. 콜롬비아계 조직원 2명도 동원이 됐고요. 강원도 공장에서 이걸 다시 고체로 가공하려 했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거점도 뒀다는 얘기고요. 시중 유통 시도 중에 A씨와 국내 판매책 등 3명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강원도에 공장을 뒀다는 거예요. 강원도 국회의원들 이거 책임을 느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왜 하필 청정지역 강원도에 저런 공장을 지어놓고, 아마 저 좀 인적이 드문 뭐 산 같은데, 강원도 산간지대에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가공 작업을 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해경이 정말 큰일 했고요. 역대 최대라 그럽니다. 네. 뭐 그 규모나 양이나, 그리고 또 액체로 가져온 것도 최초였고, 그래서 정말 해경이 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보면은 그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거기에다 이렇게 희석시켜 갖고 미국이나 이런 데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로 끓여 가지고, 지금 이 화면이 네. 강원도의 이 코카인 가공 공장을 마약 범죄단이 만들어 놓은 실제 강원도 공장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희석을 시키는 거죠. 액체 상태니까 이제 수분을 증발시켜 가지고 저걸 이제 희석을 시켜서 가루로 내 갖고 다시 공급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약에 있어서는 청정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 마약에 대해서 정말 노출이 되고,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상당히 고위급인 어떤 조직의 마약 유통의 고위급인 사람이 이거 직접 이 일을 하다 이번에 잡힌 거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약 분량이 1,800억 원 상당이란 겁니다. 네, 1,800억 원 상당. 60kg이면은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군요. 양이기 때문에 대단한 양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국내 마약이 유통되는 거, 이러고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수사라든가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치가 국민의 안전을 해치해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건 너무 급속도로 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면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통해서 마약 수사를 강화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결과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마약 수사는 철저히 해서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약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증은 이들 마약 범죄 조직원들이 왜 액상 형태로 코카인을 들여왔을까? 그리고 그걸 굳이 강원도에 공장까지 차려놓고 왜 다시 고체 형태로 재가공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가 놀라워요. 소름 돋아요. 액체 코카인의 경우 인간보다 후각 능력이 수십 배 뛰어난 마약 탐지견도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검사 현직 시절에 마약 수사 많이 했었던 김광삼 변호사님, 고체로 들여오면 마약 탐지견이 쉽게 잡아요, 냄새를? 근데 액체로 저걸 녹여서 들여오면 마약 탐지견도 못 맡아요? 그렇죠. 이제 유장을 하는데요. 이제 고체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부피가 많이 커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마약 탐지견이 잡아내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검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랄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들어가는데 이거 편법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액체화 시켜서 데킬라 병에다 담아가지고 술처럼 수출하는 것처럼 보내고요. 또 지금은 뭐 이번에 들여온 건 이제 페인트병 같은 데다 넣어서 들여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카인을 타죠.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설마 저 페인트병이 액체인데 우리가 마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고체 흰가루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 어떤 마약 탐지견이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가열을 해서 다시 가루를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이번 저것은 이제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약 카르텔이랄지 범죄 조직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청정국이니까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약이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퍼지다 보니까 한국이 마약 시장에서 이제 계속 굉장히 돈이 되는 걸로 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카르텔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야, 지금 뭐 캐나다 마약 범죄 조직원도 이번에 붙잡혔고 콜롬비아 조직원도 붙잡혔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마약 조직에서 이제 고위직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양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한국의 마약 시장은 전에는요 대만 아니면 필리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코카인이 대량으로 저렇게 들어오고 있고, 또 경우에 따르면 LSD랄지 이건 엄청난 어떤 뭐 강력 마약들이 지금 밀반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해경에서 국정원에서 이제 정보를 줘갖고 받긴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국제 범죄 카르텔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왔다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이 이미 범죄 조직, 마약 범죄 조직에서 굉장히 수익이 되는 시장으로 일단은 떠올랐다는 거고, 그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은 더 많은 마약을 반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막느냐, 이게 사실은 뭐 수사당국이랄지 이제 정부의 이제 숙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너져 버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 200만 명분을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뭐 200만 명분을 다 팔진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마약 수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놀랍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이 캐나다의 마약 범죄의 조직원도 이번에 관여가 돼 있습니다. 고위급 인물을 검거했다는 거죠. 밀반입한 A씨가 캐나다 마약 조직원의 고위급 인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미국에서도 수감 전력이 있었던 인물을 이번에 검거한 겁니다. 국내 판매책 B씨 등도 2명이 검거됐고요. 콜롬비아계 조직원 2명도 코카인 가공에 동원돼서 현재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밀반입책 그리고 총책이 있고요. 국내 판매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고체로 가공하는 이른바 선수들, 가공하는 가공 선수들도 남미 콜롬비아계 조직원이 들어와서 거의 뭐 범국제적으로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판을 치고 있었다라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어요. 해경, 캐나다 조직원이 코카인을 직접 들여와 가공 유통까지 가담한 첫 사건이다. 캐나다에서 코카인 유통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입국했다라고 캐나다 조직원은 밝혔습니다. 걱정입니다. 이 김우정 의원님. 네. 정말로 이제는 학부모 입장에서 애들 학교 보낼 때 얘들아 마약 조심해,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사탕이나 가루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라는 얘기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학교 앞에서 뭐 그 비슷한 마약 성분 그러니까요. 들어있는 거 나눠줘서 또 문제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캐나다 고위급 조직원의 진술에 따르면은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국제 마약 조직에게는 한국이 이 마약을 유통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블루오션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보고요. 아까 200만 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200만 명이지 웬만한 광역시 인구 전체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특히 고체 상태로 완전히 다 그 공장에서 콜롬비아 조직원들이 가담을 해서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 직전에 적발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다행이지만 또 다른 조직과 연계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발하지 못한 이미 국제 조직에 이렇게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좀 더 노력해서 이 일망타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왜냐하면 점점 범죄가 진흥화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